주변의 말은 참 예쁘게 하는데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리고 서늘한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은 당신의 슬픔에 완벽한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감은 상대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지만 소시오패스의 공감은 철저히 계산된 데이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이득이 될지 추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공감의 실체입니다. 정서적 연결이 끊긴 아주 위험한 지능이죠. 처음에는 당신의 완벽한 소울메이트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분명 친절한데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가죠. 당신의 뇌는 이미 생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서늘한 위화감은 착각이 아니라 뇌의 경고입니다. 이제 그 서늘한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하고 쎄한 기분이 든 적 있나요? 뇌는 논리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합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는 상대의 미세한 표정 불일치를 포착하고 즉각적인 경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입은 웃고 있지만 미간은 미세하게 떨리는 그 짧은 찰나를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읽어낸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기분 탓이라며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생존 본능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이 본능적인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 과장된 호의와 친절을 베풀곤 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뇌의 경고음은 무시당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근거 없는 불안은 없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필사적으로 당신을 지키려 합니다. 몸이 떨리거나 소름이 돋는 것은 침입자를 막으려는 뇌의 아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제 그 직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 신호가 당신의 무너진 경계선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왜 그들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그토록 침착할까요? 정답은 그들의 뇌 구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인의 뇌는 타인의 슬픔을 보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며 함께 통증을 느낍니다. 공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시오패스의 편도체는 타인의 고통 신호에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 스위치가 꺼진 겁니다. 대신 그들의 전두엽은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직 나에게 이득인가? 만을 계산하기 위해서죠. 따뜻한 가슴 대신 차가운 계산기만 들어있는 뇌. 이것이 소시오패스가 가진 공포의 정체입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것은 슬퍼서가 아니라 상대의 경계심을 풀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영역이 마비된 그들에게 타인은 오직 목적 달성을 위한 장기판의 말과 같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논리는 때로 소름 끼칠 정도로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이죠.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감정이라는 장치가 결여된 존재라는 것을요. 소시오패스는 우리 곁에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매력적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철저한 위장 덕분이죠. 이를 사회적 위장이라 부릅니다. 포식자가 사냥을 위해 주변 환경과 몸 색깔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사람들이 언제 울고 웃는지 학습합니다. 감정을 연기하기 위한 대본이죠. 슬픈 상황에선 눈썹을 팔자 모양으로, 기쁠 땐 입꼬리를 몇 도 올려야 하는지 매뉴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배려심 넘치는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위장은 목적이 달성되거나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위기에 처하면 순식간에 벗겨집니다. 당신이 본 그들의 다정함은 진심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열쇠입니다. 위장술이 뛰어날수록 피해는 큽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기를 인격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일관성 없는 행동에 주목하세요. 위장의 틈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슬픔을 보면 뇌 속 거울 뉴런이 작동해 함께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릅니다. 소시오패스의 뇌에서 거울 뉴런은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관찰하는 용도로만 쓰입니다. 공감은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분석이 됩니다. 상대의 약점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레이더가 되죠. 지금 이 사람이 슬퍼하니 나는 위로하는 척을 해서 신뢰를 얻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식입니다. 정서적 연결은 없고 인지적 파악만 존재하는 상태. 이것이 그들이 자책감 없이 조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은 당신의 슬픔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무너진 방어벽을 봅니다. 이들에게 공감이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상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고성능 내비게이션입니다.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존재와의 대화는 결국 한쪽의 에너지만 고갈되는 일방적인 착취가 됩니다. 읽는 것과 느끼는 것의 한 끗 차이. 그 서늘한 간극을 이해할 때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의 가장 결정적인 빈틈은 바로 눈에 있습니다. 입은 웃지만 눈은 차갑게 멈춰 있죠. 진짜 웃음은 눈가 근육이 수축하며 주름이 생기지만 가짜 웃음은 오직 하관의 근육만 움직입니다. 그들은 대화 도중 당신을 뚫어지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죠. 당신이 감정적으로 동요할 때 그들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마치 흥미로운 실험체를 보는 듯한 호기심을 띱니다. 말은 유창하고 논리적이지만 그 속에는 나와 너의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과도한 리액션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공감의 범위를 벗어나 연극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죠. 당신이 느낀 그 미세한 불일치는 착각이 아닙니다. 연기가 인격을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의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 눈빛을 마주했다면 그 즉시 당신의 마음을 닫고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직관이 주는 마지막 경고를 믿으세요. 눈은 절대로 마음의 공백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시오패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대의 현실감을 무너뜨리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로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억과 감정이 틀렸다고 끊임없이 세뇌하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전전두엽 기능을 저하시켜인지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진 당신은 결국 그들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고 심리적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지적으로 시작하지만 끝내 당신의 자존감은 흔적도 없이 깎여 나갑니다.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를 교묘히 차단하여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 또한 그들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혼란스러움 속에 갇혀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정교한 설계 때문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목소리로부터 이제는 멀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하면 악어의 눈물을 흘립니다. 동정심을 유발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죠. 이때 당신의 정서적 공감 능력이 발휘되면 위험합니다. 눈물이 아닌 그들의 패턴을 보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무시하고 오직 상대가 과거에 했던 행동의 데이터에만 집중하십시오. 말은 화려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무책임한 행동은 그 사람의 본질을 가리키는 유일한 지표입니다. 미안해라는 말보다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확인하세요. 변화가 없다면 그 눈물은 가짜입니다. 소시오패스에게 사과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조종하기 위한 재부팅 버튼일 뿐입니다. 당신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시도에 단호해지세요. 공감하지 않아도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차가운 이성을 켜는 순간 그들의 조종 기술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물 뒤에 숨은 계산기를 읽어내세요.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소시오패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어술은 바로 그레이로, 즉 무미건조한 회색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의 분노, 눈물, 당황함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죠. 반응을 주지 마세요. 질문에는 짧게 답하고 감정이 실린 대화는 의도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런 재미도 자극도 주지 않는 존재가 될 때 그들은 스스로 흥미를 잃고 떠나갑니다. 이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조종 매뉴얼에 아무런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게 차단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당신을 자극하기 위해 더 강한 공세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침묵하세요. 당신의 내면은 뜨거울지라도 겉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돌멩이처럼 연기해야 합니다. 감정적 먹잇감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포식자는 다른 사냥감을 찾아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그레이록 전략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우아하고도 강력한 거절의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소시오패스의 차가운 뇌과학적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돌볼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이용당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의 친절은 약점이 아니라 고귀한 능력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이 비정상일 뿐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당신의 뇌는 지극히 건강합니다.
이제는 그 아름다운 친절의 경계선이라는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세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서늘한 위화감이 느껴진다면 언제든 뒤돌아 서세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쓰세요. 진정한 관계는 에너지를 뺏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뇌가 보내는 생존 신호를 믿고 스스로를 심리적 안전지대로 데려다 주세요. 마음 세탁소는 당신의 마음이 다시 뽀송뽀송해질 때까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응원하겠습니다.